자,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유럽과 미국은 다 시급제죠. 타이니스 머니 그리고 주급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딱 일하면 임금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월급이라는 형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시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때 이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수당을 분자에 넣어가지고 한 달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 근로 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환산해서 통상 시급을 환산해서 연장 근로 곱하기 1.5 이렇게 줘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임금의 변수가 생기는 거죠. 통상 임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범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달 소정 근로 시간을 180시간 합시다. 실근로만 갖고 따집시다. 이렇게 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통상임금은 아까 그 평균임금의 네 가지 수당 이외에 모든 뭐 연차, 야간, 휴일, 해고, 예고 수당 또 그 출산 하러 가셨을 때 주는 임금 뭐 이런 게 다 통상임금인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임금 계산 자체가 퍼펙트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든 임금을 계산하는 그런 직무를 가진 분들은 이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돼야만이 임금 계산이 정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아까 통상임금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요 분자에 들어가야 될 임금의 범위를 정해 놓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냐. 가족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고정적인 거여서 이게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냐. 그럼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일단 그 88년도에 통상임금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야 이런 건 통상임금에 넣어줘라. 근데 그중에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상여금은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때 노동부가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된 근거가 상여금은 정기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정기성. 매월 주지 않잖아요, 상여금. 근데 정기성이라는 거를 매월로 해석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가 상권의 분림의 국가에서는요,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로 상권 분림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니 뭐 그다음에 국회는 입법을 하고 여기서는 판결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고 노동부는 행정부서는 지침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노동부의 지침에는 상여금은 정기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법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죠. 근데 대법원 2부가 이게 무슨 얘기냐 분기별로 주는 것도 정기적이다. 그렇죠. 369, 12도 그것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게 2012년 3월 29일 날에 이 대법원 2부에 정기 상여금 분기별로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이 떨어졌을 때 이미 상여금에 대한 사용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재직자 조건으로 이걸 버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임금을 좀 미래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봐서는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를 통해서 2013년 12월 13일 날, 야, 노동부 너희들이 만든 이 정기성하고 일률성하고 고정성 이거 엉망이니까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갖는 그 권능이 더 세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기준을 정해주마. 예, 그래서 이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매월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두 달에 한 번 주든 세 달에 한 번든 1년에 한 번 주든 이거 다 정기적인 거지. 그 다음에 일률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 그럼 생산직 근로자들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생산수당을 두는데 이게 왜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냐. 어?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적 기준에 따른 모든 근로자인데 예. 영업사원들한테 영업 촉진하기 위해서 영업수당 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들어가야지. 이게 개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적이라는 것은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당연히 고정적인 거죠. 그러면은 3,600만 원의 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300만 원씩 주기로 연봉 계약하면 300만 원이 통상임금이지. 무슨 거기서 기본 연봉 200만 원은 통상임금, 100만 원은 뭐 통상임금 아니 이게 논리가 안 쓰는 거죠. 이 3,600만 원을 1년 동안 주겠다고 하면 365일로 나눠서 일할 계산이 원칙인 것이지. 거기에 무슨 더 이상 톡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제 하는 직원한테 아니 너 25일 날 20일 급여 나가는데 20일 날 퇴직했으니까 너 100만 원 상여금 저 성과 상여금 안 줘도 돼. 이게 뭐 체불 임금인 거지 이거는 100%. 예.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잘못 관리하면 이게 파장이 너무 커요. 이렇게 막 그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이제는 임금 명세서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임금을 자꾸 관리하면서 뭐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 가는 게 임금을 관리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일할 계산의 원칙이라면 그건 뭐 당연히 그건 통상임금성을 갖는다. 예, 그래서 이걸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을 존중해서 이제 행정부에서도 그러면 야, 이 통상임금법이 시행령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시행령, 대통령령에다 넣느냐 이거를 이제 근로기준법 모법으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정하자. 근데 이걸 갑자기 바꾸면 혼란이 오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단서 조항을 다는 거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전,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요거를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죠.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라 이렇게 시행령으로 정해서 여기 딱 2번에 보면 근로자의 업적 성과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통상임금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상여금을 요 조건에 충족하려면 개인의 평가, 그렇죠. 업적, 근로자의 성과,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서 7, 6, 5 이거는 늘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이 안 되기 위해서는 성과상여로 전환하고 또 상여금이 너무 클 필요도 없어요. 일단 기본급으로 좀 상여금의 일부를 전환해가지고 그런 이제 근속연수, 특히 제조업같이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좀 있어야 그래야 일도 가르쳐주고 내가 그래도 숙련공으로서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게 해줘야지.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뭐 2, 3년 차 된 주임이나 뭐 임금이 똑같으면 뭐 걔한테 일 가르쳐 주려고 하겠어요. 맨날 괴롭히고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 구하기 어려워지고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 쓰려니 외국인 근로자 뭐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리스크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임금 구조를 바꾸는 거 이것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